그럼 지금 바로 저희 유전체 센터의 이한나 전문연구원께서 지금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비슨 6층 유전체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 연구원 이한나입니다. 오늘 저는 최신 유전체 분석 기법 두 가지를 저희 보유 장비에 기반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네,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짧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단일세포 분석 방법, 그리고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생소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사용해 보셨으면 하는 3세대 광학 유전체 분석 기법 두 가지에 대해서. 끊겼어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단일세포 분석은 많은 분들이 이론에 관해서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접근성 차원에서 이 실험을 하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고 내가 어떤 것부터 준비하면 좋을지를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세요. 유전체 분석의 연구 동향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RNA 시퀀싱으로 대표되는 벌크 지노믹스에서부터 2010년도 후반대에는 싱글셀 단위의 유전체 분석을 대량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서 현재는 싱글세포 단위를 넘어서서 조직을 해체하지 않고 공간을 유지한 상태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공간 분석학적 방법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일 세포나 공간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연구하시는 티슈나 개체들이 단일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굉장히 복잡한 세포의 형태로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보이시는 캔서 티슈를 보시면 물론 캔서셀이 대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침투해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역 세포들도 있을 거고 생존을 위해서 혈관도 생성했을 거고 조직적으로 지방 조직이나 ECM 같은 것들이 함께 모여져서 마이크로 인바이론먼트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세포를 벌크 RNA 시퀀싱을 하겠다고 한 번에 갈아서 진행을 하게 되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포가 이 샘플의 특성을 대변하고 그것이 반드시 바이올로지컬 미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 세포를 분석을 싱글셀 단위나 공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싱글셀 RNA 시퀀싱의 원리는 간단하게 티슈를 얻었을 때 저것을 다 갈아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세포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싱글셀로 다 떨어뜨려 놓고 싱글셀 하나하나에 바코드를 입혀서 결과적으로는
셀당 진 레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RNA 시퀀싱 분석을 하면 샘플별 진 레벨이 나오게 되는데 같은 샘플 내에서도 각각의 셀 개체 하나당의 진 레벨이 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셀에서 여러 가지 진의 발현이 비슷한 애들끼리 3차원 구조상에서 다시 클러스터링을 함으로써 그 샘플의 특징을 조금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 실험을 할 수 있는 장비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는 10X 지노믹스라는 회사의 크로미움 장비가 거의 위너의 포지션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그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저희 학교의 유전체 센터에 크로미움 컨트롤러와 크로미움 X 두 개의 장비가 공용 장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장비는 기본적으로 케미스트리는 유사하지만 크로미움 X 아래쪽에 보이시는 크로미움 X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장비로 컨트롤러에서보다 더 많은 세포를 한 번에 분석하실 수 있고 한 번에 더 많은 샘플을 분석하실 수 있고 또 컨트롤러에서 되지 않았던 어플리케이션 몇 가지가 X에서만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쪽에 보시면 진 익스프레션, VDJ, 끼처 바코드 이 세 가지는 지금 유전체 센터에 세팅이 되어서 서비스를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어플리케이션들이 또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위쪽에 있는 것들은 연구자분들이 이미 많이 원하셔서 세팅을 먼저 하게 되었고 또 아직 세팅이 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들도 수요에 따라서 세팅을 할 수 있으니 참고를 부탁드리고 특히 픽스드 RNA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크로미움 장비가 프레시 샘플만을 타겟으로 했었는데 여의치 않는 경우에 조직 자체를 좀 차핑해서 픽세이션 한다든지 셀을 다 만들어 놓고 바로 진행을 할 수 없어서 픽세이션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나와 있어서 많은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싱글셀 RNA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샘플 프랩이고요. 이 단계에서 실험의 성패가 거의 결정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싱글셀 프랩은 연구자분들이 각자 해오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에게 샘플을 딜리버리 해주시면 같이 샘플 QC를 하고 컨트롤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러닝을 하실 수도 있고 저희한테 의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역시 직접 만드실 수 있고 저희한테 의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신 라이브러리에 한해서는 외부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시퀀싱을 한 뒤에 로 데이터와 기본 분석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샘플 준비 이후에 라이브러리 만드는 것까지 약 일주일, 그리고 대부분 외부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큰 장비로 시퀀싱을 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3주 정도가 소요되어 실험을 시작하고부터 한 달 정도 데이터 소요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샘플 프리퍼레이션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샘플은 FFP 같은 것만 아니면 하실 수 있습니다. 얼린 조직도 하실 수도 있고 프레시 샘플이 가장 추천되기는 합니다만 얼린 조직 같은 경우에는 싱글 셀이 어렵다면 싱글 뉴클레아이를 프랩하셔서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세포를 하시던지 지켜주셔야 되는 것은 최종 샘플의 바이어빌리티가 70% 이상이어야 되고 데브리스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여러 가지 샘플들을 이용하셔서 이 퀄리티를 맞춰주시면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샘플 프랩은 좀 막연하게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다행스럽게 10X 지노믹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양한 샘플들에 대한 표준 프로토콜을 제안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찾아보시고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도 샘플 프랩 관련 공용 장비들이 있습니다. 먼저 3층 바스실에 젠틀맥스라는 장비가 있어서 티슈를 가지고 있을 때 그 티슈에 맞는 엔자임 키트를 구매하시면 저 장비에다 넣어서 갈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아마 하반기쯤 있고 예정인 싱귤레이터 100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는 보이시는 싱글 유즈 카트리지에 샘플과 엔자임을 넣어서 자동으로
셀이나 뉴클레아를 분석해 주는데 이 장비는 젠틀맥스는 단순히 갈아주는 역할을 한다면 저 장비는 갈아준 다음에 저 카트리지 내에서 몇 번 필터링을 거쳐서 보다 바이어빌리티가 높은 샘플을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찬원도에 저희가 싱글셀 QC를 할 수 있는 오토 카운터를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을 잘 준비하시는 것과 더불어 결과에 영향을 주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셀을 잘 만드셨더라도 셀 카운팅을 잘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샘플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계에 넣어서 싱글셀로 분리해 주시는 것도 어떤 샘플들은 바이어빌리티가 시간당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도를 마이크로리터당 700에서 1200셀을 요구를 드리는데 이 농도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정 샘플들 같은 경우에는 샘플 자체의 스티키니스가 너무 높아서 싱글셀 자체에 프랩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간의 경험을 가지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샘플 프랩 이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이 싱글셀 내가 몇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한번 시작해 볼까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샘플마다 일단은 다양합니다. 많으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샘플이 어느 정도 마이너 파퓰레이션까지 봐야지만 연구적 가치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어떤 샘플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모으고 싶어도 샘플 자체가 작아서 셀이 별로 모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10X에서 한 채나당 한 샘플이 아니라 여러 샘플을 멀티플렉싱해서 넣을 수도 있으니 그런 키트들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실험은 굉장히 고가의 실험이라서 시약 가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시퀀싱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샘플들은 RNA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 많은 RNA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샘플들은 RNA 자체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10X에서는 뭐 셀당 리드수를 얼마 이상으로 하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표준화를 하고 있지만 실험을 해보면서 내 샘플이 리드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샘플이구나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게 될 거고 그 부분에서 시퀀싱 커패시티를 통해서 경제적인 또 이득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은 크로뮴 컨트롤에 들어가는 칩입니다. 이 칩 안에서 모든 샘플이 싱글셀로 분해가 되는 것이고요. 이 과정은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다만 연구자분들께서 칩의 특정 위치에 특정 샘플이나 시약을 넣고 그 오퍼레이션 해주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샘플 프랩 하고 나서 믹스를 섞고 5분 이내에 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많이 부담이 되실 수 있지만 저희가 원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닝 칩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두해 주셔야 될 부분은 젠페일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잼이라는 거는 이 장비의 특성상 오일 파티클 하나 안에 셀 하나, 셀을 바코딩 입힐 수 있는 비드 하나가 이렇게 갇혀서 바코드가 입혀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샘플 문제든 시약 문제든 라인이 막히게 되면은 잼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왼쪽에 있는 그림이 잘 형성된 잼이라면 우측에 있는 투명도가 떨어지거나 양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젠페일이라고 하고 이것의 이유는 대부분은 샘플의 성상 때문에 일어나지만 때로는 아무 이유도 없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드리는 것은 실험을 내가 만약에 10,000셀 정도를 하고 싶다 하시면 10,000셀만 가지고 오지 마시고 30,000셀, 40,000셀을 가지고 오셔서 2번, 3번 트라이 하실 수 있도록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장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제조회사에서 이 시약의 젠페일 가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약을 보상을 해드리고 있고 귀중한 샘플을 한 번만 러닝하고 버리기보다는 많은 양을 준비하셔서 보상될 것을 감안하고 실험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얻으셨을 때 10X가 어쩌면 이 분야의 위너가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분석 파이프라인을 완벽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닉스 시스템이 필요하고 분석적인 어떤 그런 게 필요하긴 하지만 결과를 이렇게 비주얼하게 볼 수 있는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저희한테 시퀀시까지 의뢰를 해주셨을 때는 이 리포트까지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내가 셀수를 몇 개를 얻었는지, 셀당 리드 수가 얼마인지, 시퀀시 스탯들이 어떠했는지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 논문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티즈니 프로젝션 같은 경우에도 일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싱글세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이 실험은 샘플당 약 6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고가의 실험이기 때문에 실험을 준비하시기 전에 저희와 반드시 상담 후에 최적화된 프로토콜을 통해서 준비를 해주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장비를 직접 사용하시게 될 경우에는 저희를 통해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으신 연구자분들이 첫 번째 실험을 하실 때에는 저희가 옆에서 실험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예약은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하실 수 있고, 만약에 라이브러리를 직접 제작하실 경우에 소모품은 연구자분들께서 직접 준비해 주셔야 되고, 그 부분에 부담이 될 것을 고려해서 라이브러리만도 저희가 따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3세대 광학 유전체 분석, 옵티컬 지문 매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플랫폼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비도 저희가 1년 전에 설치를 하게 되었고, 아직까지 많은 연구자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장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질병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 숏리드 NGS 시퀀싱은 그렇게 완벽한 플랫폼은 아닙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러냐 하면 일단 휴먼 지놈 자체가 크게는 유니크 시퀀스와 리핏 시퀀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유니크 시퀀스 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주로 연구하는 프로틴 코딩치는 1.5%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니크 코딩 시퀀스로 설명되지 않는 많은 다양한 현상들이 나머지 부분에 숨어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의 숏리드 NGS는 그것들을 밝히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라지 딜리션이나 인실션 그리고 트랜스로케이션 인벌전 같은 보다 큰 단위에서 일어나는 지노믹 베리에이션이라든지 숏리드 NGS가 시퀀싱을 하기 어려운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한 리핏 시퀀스를 잘 읽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노믹 베리에이션이 잘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연구하려면 그동안은 어떻게 해야 됐었냐면 세로타이핑이나 알고 계실 수도 있는 PC 또는 크로모저널 마이크로어레이 같은 사이토지네틱스 기술을 이용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들은 어떤 기술들이냐면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고 한 번에 지놈 전체를 훑을 수 없고 많은 스킬이 필요한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NGS의 장점과 그리고 저런 사이토지네틱스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게 옵티컬 지문 매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표를 보시면 페노타입이나 PC에서 볼 수 있는 큰 단위에서의 변이를 옵티컬 지문 매핑으로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 NGS에서 아예 불가능했던 트랜스로케이션이나 인버전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은 바이오나노라는 회사의 사파이어라는 장비로만 현재는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장비가 저희 에비슨 6층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는 장비뿐만 아니라 분석 서버와 분석 컴퓨터까지 같이 도입이 된 상태이고요. 실험 방법은 왼쪽에 보시는 저 튜브 안에 있는 동그란 디스크가 있는데 저 디스크 기술을 이용해서 진흙 DNA를 그냥 우리가 매뉴얼로 뽑는 것보다 상당히 길게 추출을 합니다. 그 이후에 오이 씨는 칩에다가 러닝을 해주시면 이 장비가 이 칩에 러닝되는 DNA, 긴 길이의 DNA를 시퀀싱처럼 서열을 읽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찍게 되는데요. 그 원리는 일단 DNA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특정 방법으로 라벨링을 해서 넣는 것입니다. 자세한 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릴 건데, 네. 크게는 라벨링한 DNA를 칩에 넣어서 이미징을 찍게 되면은
상단의 네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라벨링된 부분이 어떤 시퀀스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패턴을 읽을 수는 있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서버에 내장된 레퍼런스 지놈의 그 이미지와 비교를 해서 우리 샘플 특정 이미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굉장히 큰 단위에서 읽어냄으로써 그동안 알 수 없었던 큰 단위의 베리에이션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원리이고요. 이 라벨링 방법은 많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놈 전반에 위치하는 어떤 특정 서열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 서열은 100킬로베이스 DNA당 8개에서 31개의 라벨링 사이트가 있고 실험 스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14개에서 17개의 라벨링 사이트가 염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지놈에서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그 라벨링 패턴을 확인해서 패턴의 다른 부분을 찾을 수가 있을 거고 그 부분이 변이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예측을 하는 원리입니다.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금 NGS도 롱리드 시퀀서가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근데 롱리드 시퀀서의 경우에 가장 아무리 크게 컨티그를 만들어도 1메가 정도가 컨티그가 나오는데 이 장비를 통하면 100메가의 컨티그를 만들 수가 있고 표를 보시면 숏리드 NGS가 포함할 커버할 수 있는 단위가 500 베이스 페어가 되지 않는데 롱리드 시퀀스가 100킬로 베이스 정도를 포함을 한다고 해도 바이오 나노를 보시면 기존의 사이토지네틱스가 커버했던 모든 부분과 롱리드 시퀀서의 부분까지 포함을 함으로써 상당히 큰 부분을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칩에서 실제 일어나는 이미지를 나타낸 것인데요. 실험을 하시게 되면은 칩이 러닝되는 중간에 컴퓨터에서 실시간으로 내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칩 안에는 사실 저렇게 나노 단위의 채널이 존재를 하고 있고 저 채널 하나에 단 한 개의 지노믹 DNA가 리니어라이제이션 된 채 계속 흐르게 됩니다. 이 흐르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이미징을 찍게 되고 확대를 해서 보시면 라벨링 사이트가 아까 제가 100킬로베이스당 8개에서 31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집약적으로 염색된 부분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리핏 시퀀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숏리드 NGS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검출할 수가 없어서 지금 휴먼 지놈 레퍼런스에도 빈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술을 통해서 휴먼 지놈 레퍼런스도 수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미지를 보시면 맨 위에 그림이 타겟하는 라벨링 사이트이고 그 사이트를 라벨링을 하게 되면 물론 라벨링 효율에 대한 거는 또 다른 문제긴 하겠지만 나중에는 맨 아래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미지를 도식화해서 컴퓨터에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컴퓨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서버랑 컴퓨터가 제공된다고 했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BI 기술 없이 클릭하는 시스템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여러 가지 분석을 마음대로 해보실 수는 없고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타겟티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FSHD라는 유전 질병에 한해서만 제공이 되고 있어서 아마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점라인이나 소마틱을 사용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점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네리티드 디지즈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마틱 같은 경우에는 캔서 같은 스포라틱 뮤테이션을 다루시는 분들이 아마 이용하실 것 같고요. 지금 데이터 투 콜렉트라고 해서 각각의 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 데이터 양이 정해져 있는데 이 실험이 그래도 좋은 게 칩을 한번 러닝을 하고 났을 때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얻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샘플을 새로 준비하실 필요 없이 그 칩을 다시 한번 러닝해서 데이터를 머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데이터 양이 나올 때까지 데이터를 모으신 후에 분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서열을 읽는 것은 아니지만 큰 이미지의 패턴을 사용해서 숏리드 NGS에서는 컨티그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한계 때문에 알 수 없었던 큰 베리에이션들이 잘 검출이 될 수 있는 것을 표로 보여주고 있고 이 모든 베리에이션들이 95% 이상의 민감도와 2% 이하의 false positive rate를 가지고 검출이 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같은 샘플을 이용해서 홀지놈 시퀀싱을 한 데이터가 있다고 하신다면 이 시퀀스 서버에다가 그 데이터를 올리신 다음에 사파이어 데이터와 머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파이어 데이터가 부족했던, 서열이 무엇인지 몰랐던 그 부분을 보완해서 실제 큰 베리에이션이 있었던 부분의 서열을 또 확인하실 수 있는 분석 방법도 있습니다. 데이터는 이렇게 서커스 플러스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서커스 플러스는 서버 분석 서버 내에서 내가 원하는 특징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많은 손리드 NGS 데이터가 이미 축적된 캔서 같은 경우에는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많은 빈도로 일어나는 변이인데 손리드 NGS가 잘 검수를 할 수 없었다면 이 사파이어 기술을 사용해서 굉장히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 분석이 잘 검증이 되었다고 하고 지금 제조사에서 보여줄 수 있는 캔서 타입이 왼쪽과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컬 제놈 매핑도 서비스 안내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역시 이것도 샘플당 수백만 원에 달하는 국가의 실험이므로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충분한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장비 역시 직접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장비만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기존에 생성된 데이터가 있거나 분석을 다시 한번 돌려보고 싶으실 경우에는 서버만도 예약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서비스를 해주시는 경우에는 기본 분석을 1회를 한 다음에 데이터를 전달 드리려고 서비스를 만들었고, 네,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장비는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지는 않아서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에게 따로 예약을 주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따로 없으시면은 저희 6중에 유전자센터 608-15에 계속 상주가 있으니까 수시로 이메일이 됐든 전화가 됐든 그거 이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유전자센터 이한나 박사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